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윤입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ADAX LLM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SK텔레콤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ADAX LLM에 대해서 개발의 현황 그리고 향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DAX LLM을 개발하기 전에는 많이 알고 계실 코버트나 코GPT 같은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해 왔었고, 현재는 ADAX 모델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DAX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기 전에 현재 인공지능 모델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최근에 자사 블로그 포스팅에서 수천일 내에 초지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형태의 블로그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다른 말로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데요. 그 AGI를 다가가기 위해서 총 5가지의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단계 챗GPT의 출시입니다. 챗GP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대화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졌고, 간단한 지식 검색 또는 간단한 문서 처리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 가을에 공개됐던 O2 모델에 의해서 추론 기능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추론 기능이 가능한 모델은 이제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 AI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AI 에이전트는 실제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액션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들, 알려지지 않았던, 솔루션이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AI 이노베이터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직 단계에 있는 전체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오거니제이션에서의 문제 해결자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화가 되는 경우에 AGI가 달성됐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왔던 O1이 기존의 GPT-4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GPT-4와 O1에다가 넣어서 답변을 한번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읽기도 좀 어려운 문장이죠. 사실 이 문장은 SK AI 서밋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문장 자체를 음절 안에를 하나씩 음절의 순서를 다 바꿔 놓은 것들입니다. 요걸 이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절의 순서를 바꿔줘. 사실 명시적인 명령을 주었지만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쉬운 문제죠. GPT-4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이제 한 것을 보시면 음절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게 그 답변이 나오죠. O1의 경우에 동일한 명령을 수행을 했었을 때 GPT-4와는 좀 다른 형태로 동작합니다. 2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나오고요. 첫 번째는 길찾기와 사고의 깊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단계를 수행한다고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음절을 재배열하는 중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인퍼런스가 계속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KSIA가 SKAI로 뒤집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석 단계를 통해서 답변을 계속 찾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전에 GPT-4 모델은 즉자적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약 6초간 생각을 통해서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결과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모델과 이번에 나왔던 O1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모델은 입력과 출력의 패턴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학습하도록 거대한 모형을 학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번에 나온 O1 형태는 그것 외에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고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론 또는 이제 사고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O1은 어떤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보고되는 것을 보면 사람 평균의 IQ보다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의 IQ를 평균적으로 100으로 이제 간주하고 IQ 테스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몇몇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100보다 훨씬 높은 120 수준의 IQ를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의 모델들은 약 60에서 80 정도 수준의 성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뛰어난 수학과 코딩 그리고 과학 실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리포트되고 있는데 올림피아드 문제에서도 기존보다 아주 높은 수준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물리나 생물, 화학 분야의 벤치마크에서 박사 수준의 성능을 뛰어넘는 벤치마크 스코어를 이제 보고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모델 자체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실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모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SKLLM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수준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AX, SKLLM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개발 과정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개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코버트와 코GPT 개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트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빠르게 한국형 버트, 코버트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 개발한 것들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다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GPT가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생성형 모델인 GPT 모델도 만들어서 좀 공개를 하고 있고 이 두 모델은 각각 최초의 인코더, 디코더 오픈소스 모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현재도 단순한 언어 이해 태스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이 멈춰진 건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GPT-3급의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지속을 했었고 2021년 7월쯤에 GPT-3급의 대형 언어 모델을 내부적으로는 기술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된 대형 언어 모델은 22년 ADA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22년에는 감성대화 그리고 23년에는 지식대화 등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SK에서 제공하는 통화 요약 서비스에도 백본 모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ADADX라는 이름을 가지고 ADA 서비스 안에 멀티 LLM 에이전트 내부에 ADADX 3.0이라는 형태로 모델이 서비스화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범용의 명령을 수행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텍스트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이미지 처리에도 이제 ADADX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가고 있는 거는 디퓨전 기반의 AI 프로필 서비스가 ADA
서비스 안에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명의 사진을 입력으로 받으면 그 사진을 적절히 합성하여 단체 사진의 형태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B2B 형태의 행안부 행정지원 서비스나 그룹 쌓이는 챗봇 같은 다양한 형태로 AWS 모델은 사내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 지금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AWS는 프레트레이닝에서부터 얼라이먼트까지 엔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SKT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텔코 도메인에 대한 학습인데요. SKT 안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통신 영역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에 있는 통신 영역 도메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여서 대량의 프레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성능을 파운데이션 모델 차원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품질 학습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분야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좋은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AWS에 적용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웹 스케일의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추출해내거나 또는 특정 토픽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는 웹 데이터 추출 기술, 그리고 전문 도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파이프라인, 그 외에도 특정 타겟 도메인에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겟 도메인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 합성 기술들을 연결한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얼라이먼트 프로세싱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휴먼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다른 LLM들과 비슷하게 긴 입력의 문서들의 입력을 받고 그걸로부터 긴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long context가 준비되어 있는 LLM 모델을 학습해 놓고 있습니다. 이 LLM 모델은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 문서로 학습하여 근거 문서로 입력을 받아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데 많은 유스 케이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 영역의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건들입니다. 통신사에서의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통신망을 말하는데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장애 관련된 것을 대처하기 위한 어시스턴트 봇 형태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여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장애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사내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대응 문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문서들을 검색하고 거기서 답변을 찾아서 근거와 함께 제시해주는 인프라 어시스턴트 봇을 지금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센터에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하루에도 한 수십만 건 정도의 고객에 관련된 문서 처리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고객이 제출한 서류 내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미지 이해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얻어진 주요 정보들을 상담사들에게 자동으로 전달해 가지고 후속적인 상담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R과 마케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R은 PR팀에서 PR 담당자들이 이제 PR 문서를 이제 쓰는 게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 되는데, 보도자료 요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개발된 ADAX 모델이 기존의 모든 회사들은 자체의 보도자료를 만드는 형식과 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과 프롬프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걸 통해서 통상의 SKT에서 나가고 있는 보도자료의 초안을 빠르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PR 담당자들께서 간략한 수정을 통해서 PR 문서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은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드에서의 컨텐츠 생성 건인데요. 요거는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통상 브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 광고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 외에 특정한 유스 케이스에 맞도록 이미지를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광고 캠페인에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표 이미지에서부터 타겟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마케팅에 들어가는 광고들에서도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 맞도록 짧은 클립 정도는 동영상 생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상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적용 사례를 보았다면, 앞으로 ADAX가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설명드렸던 논리적 추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장착을 하는 것이고,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도메인의 적용처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나 과학적인 추론 능력 또는 코드의 생성,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LLM이 추론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그 강화된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배터리나 반도체, 에너지, 신약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나 이미지 모델에서 로봇 제어 모델로의 확장입니다.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R2T라는 LLM 기반의 로봇 액션 모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기존의 이미지나 언어로 학습된 데이터에 추가하여 로봇의 액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면 LLM 안에서 로봇의 액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액션 모델을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로봇 제어 유스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깐 설명드렸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자연과학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쓰는 이미지 생성은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퓨전이라는 기술은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 스텝을 통해 가지고 타겟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 생성에만 쓰이는 기술은 아니고 단백질의 3차원 구조의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이 유저 텍스트가 아니고 아미노산 염기 서열을 입력으로 받고, 출력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의 이미지를 추정하는 문제로 바꾸게 된다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어떤 거냐면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알파폴드 2에 적용되었던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단순히 3차원 분자구조 예측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물리나 화학, 바이오 영역에서 다양한 자연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ADAX가 언어 중심의 모델이었다면 향후에는 여러 모달리티를 다루는 SK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함으로써 다양한 도메인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흡수를 할 거고 액션을 포함해서 그것을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약이나 공공, 통신, 반도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DAX의 적용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